고객이 이제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게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으면 생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5가지 정도의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저 화두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세계를 집어삼킨다라는 화두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소프트웨어가 모든 영역에서 세상을 잡아먹게 될 거고, 미래에는 모든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어야만 한다. 근데 이 말을 한 거는 사실 2011년에 이 사람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쓴 칼럼이었었고요. 이 2011년에 썼던 칼럼을 시점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기업들이 태어난 연도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얼마 안 된 회사들인데 이제 정말 다 잡아먹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전 영역에 걸쳐서 사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한국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이제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왜 미디어나 저널리즘 세계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어먹는 변화에서 한 발이 늦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생각은 항상 뭐였냐면, 그러니까 뭐 신문이나 방송을 포함해서 전통적인 의미의 언론사라고 할 때 사실 양 사이드에서 놓고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실제 유저는 무료로 컨텐츠를 대부분은 소비하고 계시고, 기업이 언론사로서 돈을 벌어야 되는 페이어는 이제 광고인 거죠. 그래서 이게 유저랑 페이어가 다른 시장에서 사실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은 참 어려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회사를 운영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에 사실 기업은 돈을 내는 페이어가 훨씬 더 우선순위에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생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막 시장을 변화시키지만 여전히 이제 페이어에 집중하게 되면 유저에 대해서는 큰 고민 안 해도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기사도 지난주에 저는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광고 시장이 지난해에 드디어 5조 원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전체 시장은 12조 원인데 그중에 5조 원이 이제 디지털로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아예 디지털 광고 시장 규모가 전통적인 방송이나 인쇄를 합친 시장 규모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가 의미한 시사점은 언론사가 이제 페이어 시장에 의존을 하면서 이제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큰 변화에서 이제 큰 이슈를 못 느끼셨을 수 있지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조절하는 시기가 와버렸기 때문에 변화를 하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들이 2020년대의 큰 화두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최근에 좀 재밌게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어서 연결지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지금 하버드 MBA에서 전략 연구하시는 어떤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교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대부분의 시장에서 파괴를 일으키는 거의 주체는 사실 기술이라기보다는 소비자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실제 소비자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놓치기 때문에 소비자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교수한테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제목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분리하고 해체한다는 이야기고, 기업이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전달할 때 이 가치 사슬이 이제 밸류 체인으로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핵심적인 일부를 분리해내서 그 연결고리를 끊고 들어가서 거기만 포커스해서 시장을 장악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원래 쇼핑하는 곳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TV를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구입에만 집중해가지고 소비자가 행동하는 패턴을 바꿔버렸다든지, 특정 단계를 공략해서 시장 판도를 뒤엎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언론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제 하나의 기업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가져가는 모델을 지금은 많이 가져오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비슷한 뭐 영역과 마찬가지로 밸류 체인이 다 단계마다 해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 기술이 가장 먼저 끊어내고 있는 약한 연결고리는 유통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죠. 근데 유통 채널은 사실 점점 더 이제 분산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유통 채널은 글로벌 기업 자체가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소비자의 시장을 장악해 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들하고 저는 바로 부닥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선택과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디커플링 책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거든요. 결국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변신을 해야 되는데, 기업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거고, 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심층적 지식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고객에 대한 심층적 지식을 한다는 차원에서 고객 중심이라는 키워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언론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는 이제 광고고 하나가 구독 모델이라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구독 이야기를 조금 더 저는 포커스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의식주라는 이제 영역에 걸쳐 있는 일본 기업들 사례를 분석한 책이에요. 되게 반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정기구독 사업에서는 고객의 중심을 두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인상적으로 읽었던 케이스가 뭐냐면 채소를 정기 배달을 해주는 회사예요. 인터뷰하신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기구독 사업은 구입을 뛰어넘는 가치를 계속 제공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야 재결제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4번 이야기를 조금 하면, 사실 저 질문을 들었을 때 되게 유명한 인물이 떠오르실 수 있어요. 베조스고요. 종종 10년 후에 뭐가 바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게 뭐예요? 라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를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중요한 질문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봤을 때 언론도 산업이니까요. 산업에서 고객이 이제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게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으면 생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이 역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디즈니 CEO 하는 로버트 아이거의 자서전, 평전 같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일부를 갖고 와 봤는데, 크리스마스를 마치고 돌아와서 화이트보드 앞에 막 적기 시작했대요. 우리 회사를 컨텐츠와 기술 두 그룹으로 나누고 컨텐츠 아래는 다시 세 그룹을 나눴대요. 그리고 컨텐츠를 이제 왼쪽에 적고 오른편에는 이제 기술, 제품 쪽, 데이터, 영업, 유통 이런 것들을 적었대요. 창작자들은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기술은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하는지 이걸 분리를 시키고, 컨텐츠랑 기술 중간에는 저런 엔터테인먼트 및 소비재 상품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다 적은 뒤에 이제 화이트보드를 바라봤더니, 아, 이것이 오늘의 미디어에서 갖춰야 되는 모습이었다. 그저 바라만 봐도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적었어요. 이런 거를 보면 결국은 이제 명료한 비전을 누군가는 정의하고 그냥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사실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저는 충분히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신문이 아까 여전히 구독 매출은 줄어들고 있고 광고 매출은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더 바꾸기 어려운 게 지금의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 구조를 깨트리면서 혁신을 해야 될 수 있는 거는 결국 뭐 의사결정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